급성장하는 대체육 시장. 환경 문제를 인식하면서 탈탄소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고요. 이어서 글로벌 메탄 서약도 가입했습니다. 이 메탄이라는 것이 온실가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 메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가축의 분뇨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좀 줄이고 또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육 관련주 해외에서는 그간 많이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비욘드 미트가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더라고요. 국내 대체육 관련주 앞으로 성장할까요? 예, 국내 대체육 시장도 오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슈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 시장 조사 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라는 곳에서 2019년도에는 약 한 45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대체육 시장이 연평균 7.2%씩 성장을 해서 28년도에는 1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도 매우 좋지만 또 최근에 대체육 시장이 좀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육가공 공장들이 가공이 중단된 사례들이 많아서 육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육류의 가격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또 대체육의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수요를 이끈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글로벌하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한 급성이어서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돼지 가격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뛰기도 했죠. 따라서 양동 공급이 좀 줄어들기도 해서 앞으로 좀 대체육이 이런 것들을 조금 수요를 대체를 한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체육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축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명 존중, 그리고 웰빙 등의 어떤 가치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체육에 대한 관심과 시장은 좀 지속적으로 아주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육은 콩과 같은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식물성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의 세포를 직접 배양을 해서 만드는 배양육 등의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식물성 고기는 배양육보다 현재로서는 시장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배양육은 비용 및 대량 생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3년 말이 지나서야 양산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의미 있는 양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해산물까지 식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해산물 역시 양식 과정에서 어류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들이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등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겠죠. 이에 따라서 스페인의 스타트업 이믹시푸드라는 곳은 토마토와 올리브유 등을 활용을 해서 식물성 참치회를 만들어서 상품화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매체 복스에 따르면은 임파서블 푸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대체육 업체인 비욘드 미트의 1파운드당 소고기 패티 생산 비용이 지난 19년도에는 4.5달러에서 작년에는 3.5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소고기 패티 가격이 평균 한 3, 4달러인데요. 이것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죠. 임파서블 푸드도 소고기 패티 100g당 가격을 2달러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도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대체육 시장 규모가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엄청난 걸음마 단계 수준이죠. 시장이 개화하지 않은 만큼 더 많은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대체육 개발에 속속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신세계 푸드의 행보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최근에는 대체육 브랜드인 베러미트를 만들고 첫 상품으로 돼지고기 대체육 햄인 콜드컷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세계는 지난 4월에 대체육 치킨 너겟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한 달 만에 10만 개가 완판되기도 하는 그런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특히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성이 보장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대체육은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건강식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건강이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찾아
있기도 하니까 대체육 관련주에 그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는 엄청난 고성장을 담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잘 찾아보시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분야는 정말 우리가 걸음마 당기인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 비건주의자 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어떤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점차 필요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동물을 키우면은 메탄이 나오지만 식물을 키우면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대체육 쪽으로, 식물성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해산물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이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관심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세계 푸드가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요. 관심주일까요? 예, 그 신세계 푸드는 앞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려서 다른 주식들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주식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상이고요. 뭐 대상은 뭐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대상은 그 올해 그 배양육 스타트업 기업인 스페이스 F 그리고 엑셀 세라퓨틱스와 배양육 배지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들과 기술 협약을 맺고 25년도까지 배양육 생산 및 그 설비를 갖춰서 배양육 상업용 생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가장 그 배양육에 관련해서 가장 앞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양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대상은 이미 아미노산을 생산을 하고 있고, 배양육에 또 쓰이는 클로렐라라는 그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도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상당히 배양육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동사는 그동안 그 성장성 있는 사업을 보여주지 못해서 장기간 좀 주가가 부진을 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도 PER 기준 7 정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배양육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하면은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오크레마입니다. 동사는 그 식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제품들을 생산 중입니다. 최근에 동사는 그 식물성 대체육 시장 진출을 선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대체육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상장사인 대호 AL이 동사의 지분 26%를 최근에 취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네오크레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바가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최근에 뭐 상승을 많이 했지만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예전에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7월에 마이크로바이옴 테마도 한 차례 이슈로 언급해 주신 이후에 시세가 좋았었거든요. 제가 또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이면서 대체육 시장 진출 소식으로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네오크레마 그리고 배양육의 소재인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체육 관련주 시장에 부각될지 앞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물가 하락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